밥값 앞에서 보이는 인간의 본심. 밥값, 그저 한 끼 식사값이지만 이 단순한 계산 한 번에 인간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진짜 마음은 말이 아니라 밥값 앞에서 나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 막상 계산대 앞에 서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는 사람. 주머니를 뒤적이며 지갑을 안 가져왔네 하는 사람. 심지어 본인이 초대한 자리인데도 아무 말 없이 계산은 남이 하길 기다리는 사람. 이럴 때 우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그냥 이번엔 내가 낼게. 나보다 형편이 좀 어려운가 보다. 다음엔 제가 내겠지. 하지만 다음에도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매번 슬쩍 빠지고 은근히 남이 계산하길 기대하고 뻔뻔하게 잘 먹었어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이 아니라 늘 그랬던 겁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고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겁니다. 돈보다 무서운 태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 문제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그깟 밥값 하나로 사람을 멀리하면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밥값은 돈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쪽이 늘 계산하고 한쪽은 당연하다는 듯 얻어먹고 그런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서로 간에 당연한 희생자가 생기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라는 말은 돈보다 마음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한 끼 식사에 정이 오가고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상 관계를 소중히 여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유형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밥값 자리에서 드러나는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유형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항상 핑계형. 내가 지난번에 냈잖아. 이번엔 네가 내야지. 내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핑계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몫을 회피합니다. 이유는 많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낼 생각이 없습니다. 계산대 회피형. 밥 먹을 때는 웃고 떠들다가 계산할 타이밍이 오면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거나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보다 타이밍을 회피하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관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행동이죠. 눈치 무감각형. 다른 사람이 계속 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냈어? 미안하면서도 다음에도 또 안 냅니다. 그 말은 그냥 입버릇입니다. 감사도 미안함도 진심이 아닙니다. 이용형. 더 악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돈 많은 친구, 후배, 착한 사람을 골라서 밥을 먹습니다. 쟤는 착해서 낼 거야. 쟤는 돈 많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사람을 계산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이용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멀리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든 만큼 남은 사람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요, 밥값 앞에서 보이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 심지어 관계의 수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밥값 계산에서 드러나는 절대 멀리해야 할 사람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식사 초대가 반복될수록 고마움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이번에도 당연히 사주시겠지라고 생각하죠. 받는 걸 기본값으로 설정한 사람은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도 무심합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지인을 만날 때마다 늘 밥을 샀습니다. 처음엔 후배니까 당연이라며 웃고 넘겼지만 10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계산을 하려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배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밥값은 덜 들었어요. 감사해요. 근데 이게 웃기만 할 일일까요? 고마움과 무례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습니다. 밥을 자주 사는 건 괜찮지만 당연하다는 태도는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자기만 잘 먹고 계산 때 되면
화장실 가는 사람. 식사 중엔 말도 잘하고, 먹을 땐 제일 맛있게 먹고, 디저트까지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선 슬쩍 자리를 비우는 사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런 유형은 주로 말로는 내가 다음에 살게요를 달고 삽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엔 오늘은 내가 빠질 차례만 각인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를 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 반복되면 다 보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과 습관을 고스란히 관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계산대만 되면 사라지는 사람은 다른 책임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슬쩍 도망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사람 많은 자리에서만 지갑 여는 사람. 이 사람은 계산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꼭 조건이 붙습니다.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죠. 조용한 둘만의 자리에서는 더치페이를 말하고, 사람 많은 자리에서는 유독 활짝 웃으며 오늘은 내가 쏜다를 외칩니다. 이건 베풀고 싶은 마음보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좋은 사람인 척, 따뜻한 척, 통 큰 척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베푸는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밥값을 낼 때 왜 내는지까지 들여다보세요. 더치페이 하자며 계산 끝난 뒤 돈 꺼내는 사람. 더치페이 하자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늦은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아, 벌써 계산하셨어요? 저도 낼게요라며 계산 끝난 후에 지갑 꺼내는 사람. 이건 정말로 낼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늘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안 내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냥 지나칩니다. 말은 냅니다. 지갑도 꺼냅니다. 근데 내지는 않아요. 결국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말만 앞섭니다. 언제 한번 꼭 도와드릴게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대접할게요. 말은 풍성한데 정작 실천은 없습니다. 밥 사준 걸 자꾸 언급하며 생색내는 사람. 이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밥을 샀다고, 몇 번 만났다고 자꾸 그걸 이야기하며 내가 이 정도는 해줬다고 티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심을 베풀었다는 착각 속에 살죠. 지난번에도 내가 샀지? 기억나지? 이번에도 내가 냈으니까 다음엔 꼭 사줘. 이런 말은 계산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밥 한 번 사주고 사람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은 그 밥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피곤해지고 결국 밥 한 끼에 마음을 저당 잡힌 꼴이 됩니다. 남의 형편은 생각 않고 비싼 데만 가자고 하는 사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며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더니 정작 계산은 뻔뻔하게 건너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더치페이 하자며 1인당 4, 5만 원짜리 식당에 가자고 하는 사람. 이건 배려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주머니 사정도 제각각입니다. 그걸 모른 채 자기 기준만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의 균형 감각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말에 누군가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면 음식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마음이 다친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내가 좀 더 형편이 되니까. 이번엔 내가 내는 게 맞지. 별일 아니야. 그냥 한 끼 밥이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상합니다. 계속 내가 사고 계속 그 사람이 얻어먹고 감사도 미안함도 없이 당연하다는 태도일 때 어느 순간 내가 호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정이라는 건 원래 주고받아야 생기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고갈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다쳤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밥값 문제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엔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나누려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런데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배와 종속이 생기는 겁니다. 한쪽은 늘 계산하고 한쪽은 당연히 얻어먹으며 고개만 끄덕이면 그건 이미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 피곤합니다. 젊을 땐 의리니 선배답게니 하는 말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런 감정 노동도 그런 계산도 버겁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는 가벼운 커피 한 잔을 나눠도 따뜻함이 있고 서로 사소한 걸 챙겨주며 정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 진짜 친구일까? 진짜 친구는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며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밥값을 어떻게든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내가 냈으면 다음엔 내가, 혹은 형편이 안 되면 작은 성이라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얻어먹는 게 당연한 사람은 관계에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 계산 안 해도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는 아니었다는 걸. 이런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도 가끔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의 마음만 계속 쓰이는 관계라면 그건 반드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각박한 걸까? 이 정도도 이해 못해주는 내가 속 좁은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속 좁은 게 아니라 지친 겁니다. 그 관계에서 충분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는 멈춰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밥값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건 사람의 성향, 마음의 무게, 그리고 관계의 질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계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